아들 친구 민호는 불을 끄고 제 손을 이끌어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부부의 밤을 보내고 말았어요. 저는 인사불성이 되어 민호의 귀에 대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나이 50이 된 여자입니다. 폐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요즘 노화가 조금이라도 늦춰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오늘도 민호가 집에 올 것 같아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저는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아 키웠습니다.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참 억척스럽게도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하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일을 해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일하는 시간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을 하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터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남자들은 저에게 돈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죠. 저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혼 후에 처음 일하게 된 식당에서 이혼녀라는 것을 밝히고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60대 사장님이 저를 유혹하더군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건데 뭐 어때? 그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요즘은 이혼한 거 틈도 아니다.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혼녀라고 하면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동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이혼녀란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이 있는 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저를 유부녀로 알고 있는 남자들이 저에게 돈 필요하냐고 묻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달에 얼마를 줄 테니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자를 멀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라고 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아무래도 시간을 뺏기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데이트 비용을 남자 혼자 쓰게 할 수도 없으니 저도 돈을 써야 할 테고 그럼 저희 세 식구 생활비가 모자랄 것이라는 계산뿐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멋부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럴 돈도 없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멍한 채로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들은 다행히 잘 커주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해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딸은 아들에게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이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채근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누나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누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을 거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말하면 모두 아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아들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저보다도 딸이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노는
법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과외를 해서 돈을 벌기도 했죠. 명문대가 좋긴 한가 봅니다. 아들이 과외로 버는 돈이 저나 딸이 버는 돈만큼 되었으니까요. 대학생이 되자 아들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더군요. 저와 딸은 마치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 인사를 시킨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요. 저와 딸은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친구도 사귈 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과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죠. 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오는 길에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내 아들과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친구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저희 아들과 동갑이라더군요. 민호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저희 집 분위기를 너무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민호의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민호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게 된 것이 친해지게 된 계기였겠죠. 민호는 저와 딸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시시한 얘기도 잘해서 저는 낯뜨거운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민호는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야시시한 얘기는 너무 도가 지나쳐서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수위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저희 아들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면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입대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민호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입대를 하면 민호는 더 이상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을 테니까요. 민호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민호를 알기 전까지 저희 집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무거웠다는 거. 눈물로 아들을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돌아와 멍한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그리웠지만 민호도 그리웠습니다. 우리 세 식구를 늘 웃게 만들어 주었던 민호였으니까요. 아들이 입대하고 며칠 안 되어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생글생글 웃고 있더군요. 너무도 반가워서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입대한 아들 대신에 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필요했는데 잘 왔다고 너스레를 떠는 제 자신에게 좀 놀랐네요. 저는 그런 농담 같은 것은 평생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아들 방에서 자고 가라고 했고 자고 간 적도 많았죠. 민호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가끔 용돈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냐 했는데 민호는 과외가 잘 풀려서 보통 월급쟁이의 몇 배를 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돈에 그렇게 약한 것인지 처음에 민호는 귀여운 아들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저를 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싹 트더군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민호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받게 되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었다면,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저는 도리지를 치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감정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아들이 입대를 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휴가를 한번 나왔다 들어갔죠. 민호는 언제나 아들 역할을 하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 오면 하루씩 이틀씩 자고 갔죠. 저는 속으로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민호가 혹시 우리 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는 시간에 딸과 민호 둘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여름날 딸은 회사에 일이 많아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방학을 이용해 민호는 과외와 다른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해서 바쁠 테니 오늘은 나 혼자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더워 죽겠어. 아주. 이러고 민호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민호를 위해 저녁을 차렸죠. 혼자라서 저녁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터라 잘 됐다는 생각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씻고 팬티바람으로 나와서 식탁에 앉더군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자연스러웠어요. 아들이나 민호나 내 아들 같으니까 뭐 어때? 이런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민호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저는 또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했고 민호는 제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며 귀담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는 물 이러길래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국이 떨어졌는데 뭐 해? 빨리 안 떠와. 또 이러길래 국을 더 떠다 주었죠. 이 사람 이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러는데 민호 표정을 보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인 척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민호의 장난을 받아준다고 저도 일해요. 당신만 일하나요? 너무해요. 이렇게 새침한 척을 했습니다. 민호는 뭐가 너무해.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후회하지 마. 좋아. 그럼 내가 집안일을 다 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저와 민호는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저와 민호는 여보, 당신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민호는 가부장적인 남편인 척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하면 제 말을 다 들어주는 척을 하는데 그 상황을 얼마나 재밌게 만드는지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TV를 끄더니 이제 자자 이러더군요. 저는 오늘은 그냥 잘 거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했고 민호는 이 여자가 그냥 자다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소에 민호였다면 이쯤에서 멈췄을 텐데 민호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부부가 그냥 자는 게 말이 돼. 양치를 하고 자야 할 거 아니야? 민호의 이 말에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민호는 빨리 와. 양치하게. 남편이 이렇게 힘이 넘쳐나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감히 그냥 자려고 해. 이렇게 말했고 저는 민호와 함께 양치를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민호는 제가 장난을 너무 잘 받아주어서 자기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양치를 하고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안 자요. 하고 물었고 민호는 TV 좀 보다 자려고 했더니 알았어. 참 여자가 밝히기는 이러고는 저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놀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침대에 눕더니 뭐해? 불 끄지 않고 이러는데 저는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 사람 아직도 새색시야. 이렇게 말하더니 민호는 불을 끄고 제 손을 이끌어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부부의 밤을 보내고 말았어요. 저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것이었죠. 다음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민호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민호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딸은 잠을 별로 못 잤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민호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책이라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민호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자기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민호는 제가 너무 순수해 보였다고 합니다. 꾸밀 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모는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며 자기가 본 여자들 중에 가장 예쁘고 착한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라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발목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든다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열을 하고 있을 뿐이었죠. 민호는 제 어깨를 한참 두드리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것이라고요. 나중에 민호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말없이 보내줄 것이라고요. 민호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시간이 날 것 같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30분 정도씩 통화를 해주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통화였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네요. 민호와 두 계절을 보내며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다면 하나같이 저를 손가락질하겠죠. 아들 친구와 여보, 당신 한다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지아비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